속담 한국어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5가지 속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속담은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자, 여러분들 떡은 많이 알고 계시죠? 한국 사람들이 주로 명절에 먹었던 특별한 음식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먹어왔던 거죠. 그래서 한국의 속담 표현, 옛날 관용 표현들 같은 걸 보면 떡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떡을 먹고 나서는 주로 김칫국을 같이 먹었다고 해요. 떡을 먹으면 좀 목이 막히니까 음료수 대신에 이런 김치로 만든 김칫국을 같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라는 의미는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여자친구가 지금 친구가 들고 있는 떡을 보고 혹시 이 떡을 나한테 주려고 가지고 온 거 아닐까? 하고서는 미리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의 생각은 어때요? 이따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담의 의미는 해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미리 넘겨짚어서 기대한다 라는 의미로 이 속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이 남자친구가 자기에게 떡을 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먼저 그냥 넘겨 짚어서 나한테 줄 거야 라고 기대할 때 사용합니다. 이 속담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대화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이번에 용돈 모은 것으로 헬멧하고 무릎 보호대 샀어. 그것들을 어디에 쓰려고? 너 자전거도 없잖아. 자전거는 엄마가 사주시겠지. 너희 엄마가 사주신대? 이제 말씀드려 봐야지. 엄마는 생각도 않고 계신데 헬멧하고 무릎 보호대부터 산 거야? 네, 이 대화 보니까 어때요? 엄마는, 그쵸? 자전거를 사줄 생각도 아직 없어요. 그래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자, 아마도 엄마가 미리 자전거를 사줄 거라고 넘겨 짚어서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멧하고 무릎 보호대부터 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줄 거라고 미리 생각하고 내가 어떤 그 앞서서 나가는 행동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속담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자, 개도 한국 속담에 많이 출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개가 2마리 있는데 어때요? 왼쪽에 있는 개는 몸에 똥이 묻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개는 이렇게 겨가 묻어 있네요. 겨는 보시면 벼나 보리 같은 곡식의 껍질을 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겨보다는 똥이 훨씬 더 지저분하겠죠? 더러운 거죠. 그래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라는 것은 좀 혼을 낸다. 이런 한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속담의 의미는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더 더러우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작은 흉을 본다, 안 좋은 점을 본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 왼쪽에 있는 남자가 오른쪽에 있는 남자에게 야, 너 살 좀 빼야겠어.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이렇게 대답하네요. 뭐 묻은 개가, 자, 이거는 똥을 의미하겠죠? 뭐 묻은 개가, 그죠? 뭐 묻은 게 나무란다더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더니, 자, 이 두 사람을 보세요. 좀 비슷하죠? 둘 다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이네요. 이럴 때 자기도 더 큰 흉이 있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작은 흉을 볼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세 번째 속담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자, 놈 같은 거는 좀 녀석,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속담에서는 놈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람 뛰고 있죠. 달리다, 뛰는 놈이네요.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지금 하늘 위를 날고 있죠.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속담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끔 기는 놈 위에, 그죠? 기다라고 하겠죠. 뭐 아이들이 이제 기어다녀. 기기 시작했어. 이렇게도 얘기하죠.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렇게도 사용합니다. 네, 이 속담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까요? 신문 기사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보이스피싱범 돈 가로챈 10대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보이스피싱 조직 등친 20대. 그런데 이 노래 제목, 노래 가사, 싸이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자꾸 노래가 생각나네요. 보이스피싱 뒤통수 친 일당 3명 검거. 자, 좀 비슷한 의미예요. 다 보이스피싱범, 보이스피싱 조직, 보이스피싱. 자, 이렇게 전화로 사기 치는 사람들을 보이스피싱범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 뭐 여러 명 조직적으로 사기를 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범을 이렇게 뛰는 놈, 사기를 치는 나쁜 놈들, 뛰는 놈이고요. 그런데 이 사기를 친 사람들의 돈을 가로채다, 등을 치다, 좀 속이다, 뒤통수를 치다, 좀 이런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기치는 사람들을 또 한 번 속인 10대들, 20대들, 일당 3명들이 잡혔다. 그래서 요 친구들을 나는 놈 이렇게 비유를 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속담은 대단한 재주가 있어도, 자, 이러한 재주는 좀 가질 필요가 없는 재주지만 대단한 재주가 있어도 반드시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니 잘난 척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속담 보겠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다. 자, 마른 하늘은 이렇게 굉장히 맑은 날씨, 맑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벼락, 그죠? 쾅쾅쾅쾅 이런 걸 의미하겠죠. 보통 비가 오거나 궂은 날씨에 이렇게 벼락이 치는데 맑은 날씨의 날벼락이에요. 이때 의미는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하게 된 큰 재난을 의미합니다. 자, 실제 생활에서 그래서 이렇게, 자, 학교에 가고 있어요. 그죠? 항상 다니던 길이에요. 그런데 이 운전사 아저씨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본인도 놀라셨죠? 자, 그래서 평소와 같은 상황에서, 그쵸? 길에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사고가 날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당하게 된 큰 재난, 마른 하늘의 달벼락이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들은 이 속담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사용하게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속담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자, 말 한마디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래 한마디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한 구절 짧은 단위를 이야기하겠죠. 자, 말 한마디로 짧은 말을 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자, 그런데 천냥빛. 자, 여기에서 천냥은 여기 37.5kg입니다. 지금의 단위로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래서 이 옛날 돈, 이런 엽전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말 한마디가 이 천냥의 빚을 갚았대요. 이 의미는 어떤 걸까요? 이렇게 말 한마디가 굉장히 값어치가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 정도의 돈의 값어치와 비슷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말을 잘하면
천냥이나 되는 큰 빚을 말로 갚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까요? 대화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일 났어. 지난번에 미영이한테 빌린 펜을 잃어버렸지 뭐야. 어쩌다 그랬는데 책상 위에 두었는데 돌아와 보니 없더라고. 미영이가 엄청 아끼는 펜이었는데 어떡하지? 미영이한테 잘 얘기해봐. 솔직하게 얘기하고 사과하면 미영이도 이해할 거야.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잖아. 네, 이렇게 친구에게 빌렸던 펜을 잃어버렸는데, 그 똑같은 펜을 사서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지만, 뭐, 그러지 않더라도, 그죠? 솔직하게 얘기하고, 정말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아마도, 미영이가 이해해 줄 거다라는 의미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리고 또 어때요? 평상시에도 말을 조금 예쁘게 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예쁜 말을 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속담이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운 5가지 속담입니다. 조금 문장들이 길죠?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각각의 의미와 사용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